반갑습니다. 율팍입니다. 오늘은 장이 좀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자꾸 오늘 뭐 가장 추운 날이라는데 좀 졸려갖고 괜히 잠들면 또 지수 또 떡락할까봐 잠도 깰 겸 해갖고 영상을 마침 좀 거시적으로 볼 게 있어서 영상을 하나 만들까 합니다. 이 비트코인에 관한 얘기인데 비트코인 발행량의 3, 40%가 미국으로 몰려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통령 후보가 여러 명 있었는데 JD 벤스라는 정치 신인을 뽑았잖아요. 그 바로 JD 벤스가 비트코인 홀더예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뭘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죠. 비트코인 갖고 미국 부채 해결할 수 있어 그러는데 그건 약간 진짜 모르는 소리예요. 전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비트코인에 관심 없어요. 지금 동대문에서는 상인들이 진짜로 스테이블 달러 코인을 씁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1달러를 받고 1달러짜리 코인을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달러로 그대로 보관할 사람 아무도 없죠. 이자 준 달러가 뭘까요? 미국의 장기 국채. 이 영상을 뭐 이렇게 써도 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걸 얘기를 할게요. 그 제 유튜브에 보면은 돈의 음모 저희 그 유튜브에 보면 돈의 음모라고 이렇게 떠요. 제가 일찍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필독이에요. 무조건 시청을 해야 돼요. He has so much money. That's nothing. Hey, but the price was set for gold. 이거를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본위제라고 있잖아요. 근본위제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크게 한꺼번에 다죠? 즉 근본위제라고 있는데 근본위제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과거에는 뭐 생선이 이렇게 있어요. 생선이 있고 고기가 한 덩어리가 있으면은 이걸 1대1로 교환했어. 이거를 우리가 물물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물물 교환을 하던 거를 이제 계속 새로 만들어야 되나? 물물 교환 하던 거를 어떤 특정 재화를 만들었죠. 재화를 만들어서 그걸로 거래를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생선에 이제 생선이 있어. 생선이 있는데 생선은 쉽게 잡혀. 예전에는 고기랑 1대1로 교환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생선이 쉽게 잡히는 거야. 그 생선의 가치가 떨어져. 그럼 생선은 3마리를 줘야 고기를 한 덩어리를 줘. 근데 생선 3마리까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고기 한 덩어리인 사람이 그냥 생선 한 마리가 먹고 싶었어. 고기를 3분의 1을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금이라는 거를 재화로 써서 거래를 하자. 뭐 고기 한 덩어리는 금 1돈이다. 금 1돈은 생선 3분의 1이다. 아니 다시 생선 한 마리는 생선 한 마리는
생선 한 마리는 금 1돈이다. 금 3돈은 고기 한 덩어리. 그럼 이제 고기 한 덩어리 갖고 있는 사람이 금 한 돈이면 생선 한 마리를 먹을 수 있고, 그 생선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금 세 돈이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요걸 이제 금 근본이 이게 이제 금으로 그 물물 교환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금으로 이제 물물 교환을 대신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은행이 생겼어요. 은행이 아이씨 은행이 금을 보관해. 금을 보관하고 증서를 발행시켜줘요. 일종의 채권이죠. 이 종이 한 장은 금 1돈이다. 1돈의 가치랑 같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발행해줘. 근데 그 채권이 재화예요, 재화. 화폐지. 재화는 금이나 이런 그게 재화인 거고, 이 이제 그 금에 대한 가치를 갖는 게 1대1로 가치를 갖는 게 화폐인 거죠. 그 근본이제라고 해서 금에 대한 걸 대신해서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 화폐를 채권처럼. 그래서 이제 과거 이 뭐 원시 시대라고 해야 되나? 요 시대에는 이제 금은 달러로 치면은 1달러였어. 이거는 화폐야. 근데 이제 산업 시대가 됐어. 뭐 옷에도 석유가 들어가고 나이론 만드는데 석유가 들어가잖아요. 석유 들어가고 뭐 자동차 그 플라스틱 만드는데도 석유가 들어가고 뭐 연료로 또 자동차 연료로 석유 들어가고 뭐 불 때는데 등유로 석유 들어가고 기관차에도 뭐 석탄이랑 석유 막 들어가고 뭐 또 뭐 있어 비행기 연료에도 석유 들어가고 막 석유가 막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석유가 막 여기저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과거에는 금이 화폐 1달러였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중동 전쟁에서 중동을 장악해갖고 지금이 아니라 이제 산업시대 4차 산업 4차 산업시대에 석유가 화폐를 1달러로 거래를 하게 했어. 금본위에서 석유본위가 된 거죠. 금본위에서 석유본위가 됐어. 이게 되는 게 뭐냐면 그 거래하는 화폐를 지정하는 게 이 달러의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금의 가치랑 동일하게 쓰는 거잖아요. 화폐라는 게. 그럼 결국엔 뭐야? 이 달러라는 게 결국에는 재화가 되고 화폐가 되고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석유가 이거를 했으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또 바뀌면서 다음은 무슨 시대지? 뭐 소녀 시대는 아닐 텐데. 어쨌든 무슨 시대야? 시대인데 지금의 이제 현대 시대죠. 뭐 사이버 시대라고 해야 되나? 아니야. 무슨 시대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 기술 과학 시대? 뭐 어쨌든 이제 다음 시대엔 석유가 그만한 가치를 잃었어. 게다가 이제 석유가 그만한 가치를 잃었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겨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를 해요. 탈중앙화라는 게 뭐냐면 지금 기존에 달러가 갖고 있는 패권,
달러 패권이 이게 환율도 막 국가마다 이 환율에 따라서 가치가 막 변동되고 하잖아요. 요것도 없애고 환율에 대한 그것도 없애고 또 이제 이 달러가 무기가 되니까 그 패권화를 없애기 위해서 탈중앙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설명했던 재화의 기준을 설명했을 때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잖아요. 생선 이렇게 한 마리, 생선 한 마리, 뭐야 생선이야. 고기 한 덩어리 물물 교환을 하는데 요 물물 교환 대신에 그 금을 썼고 이제 그 금 대신에 화폐를 썼는데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갖고 있고 얘가 고기를 갖고 있는 이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그거를 비트코인이라는 게 하는 거지. 김아무개 씨가 생선을 갖고 있다. 장부에 적어. 장부에 김아무개 씨가 생선을 갖고 있어. 생선 하나. 그리고 뭐 이아무개 씨가 고기 한 덩어리를 갖고 있어. 이아무개 씨 고기 하나. 이렇게 장부에 적어. 김생선 이 고기. 그럼 얘네가 거래를 했다. 거래 내역을 적는 거야. 이거를 기록을 해갖고 넘겨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네가 이 거래해서 이게 누구한테 했고 이게 누구한테 했구나 이런 정보가 트래킹이 되잖아요. 쫓아가잖아요. 이게 다 자료가 남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굳이 비트코인이 있으면은 뭐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의 역할이 딱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폐의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국가 그 화폐의 거래를 개인과 개인에게 맡기는 거지. 국가나 어떤 특정 단체가 개입을 해서 그 힘을 갖지 않도록 탈중앙화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래서 좀 획기적인 거였지. 왜냐하면은 뭐 세계 경제가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니 많이 뭐 달러를 더 찍어내니 많이 석유를 뭐 어떻게 하니 많이 이런 거에 따라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그 특정 세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종속되기 싫어. 우리는 우리끼리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거를 한 게 이제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그 전체적인 화폐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은 달러가 당연히 힘을 잃겠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인데다가 그 달러가 가지는 그 재화의 가치가 비트코인으로 넘어가면 달러는 당연히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한 게 비트코인을 제도화했어. ETF로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 마치 선물 지수처럼 비트코인의 변동에 따라 사람들이 달러나 뭐 어떤 자기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 원화나 달러 그러니까 각자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의 개념이랑 비슷한 거예요. 펀드의 개념으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비트코인을 그렇게 제도화했으니까 뭐 비트코인 자체를 제도화한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은 어떤 특정 지수로 봐서 이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어떤 장치를 하나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조금 제도화 시킨 거예요. 요게 그게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고 탈중앙화하기 때문에 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자유로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부분. 그게 일종의 법제화되지 않은 거죠. 법의 효력을 받지 않아.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성매매가 불법이잖아요. 성매매가 불법이야. 그러면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뭐 물론 불법이니까 잡혀가겠지만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매수하는 사람은 돈을 쓸 거고 매도하는 사람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원래대로라면 세금이 발생해야 되는데 불법이니까 세금이 발생을 하지 않아. 그럼 이거를 음지에서 이렇게 되느니 차라리 양지로 끌어들이자. 양지로 끌어들여서 제도화해서 세금을 걷자. 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이거를 제도화하자. 요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의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랑 맞닿는 거죠. 이걸 굳이 탈중앙화의 의미 때문에 비트코인이 있는 건데 그걸 중앙화해서 제도화 해갖고 뭐 세금도 걷고 저거를 이제 조금 이용하자. 자금이 우리의 그 펀드 지수에 사람들이 쉽게 투자할 수 있게 요걸 이용시키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만든 건데 지금 아까 설명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이제 아까 설명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사실 비트코인은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사요. 1코인을 사. 그러면 1달러를 랑 같은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내가 2,000원에 샀어. 2,000원에 샀는데 막 22억이 되길 기다려. 그럼 뭐 한 몇 배야? 만 배면 2천만 원. 10만 배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이 있잖아. 근데 이건 없어. 이거는 스테이블 1코인은 그냥 1달러의 가치를 갖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변동이 뭐 1.00001 뭐 0.999999 이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1에 수렴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1비트코인이 뭐 200원에서 1,000원 가는 동안 얘는 계속 그냥 1달러야 가격이. 1달러 그 테두리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걸 굳이 살 필요가. 왜냐하면은 나는 비트코인을 2,000원에 사서 10만 배 벌어서 20억에 팔려고 비트코인을 사는 건데 저 그냥 1달러 가치 계속 1달러로 갖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 물론 환율에 따라 달러의 가치가 조금씩은 변동이 있겠지만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이 스테이블 코인을 1코인을 사면은 요 스테이블 코인을 그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가 그 코인 1달러로 국채를 사. 국채를 사면 이제 국가의 그 아까 채권을 발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금본위에서 금에서 이제 그거를 해서 대신 쓰는 화폐가 1,000달러라고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요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1달러로 하고 그 1달러로 요 국채를 사는 거야. 국채를 사면은 그 국채에 대한 증서를 대신해서 이제 요 코인을 주는 거고 그러면은 달러 자체는 이 미국의 국채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에 들어오잖아요. 얘네가 중앙은행에 있는 동안 뭐 자기네가 그 자금을 갖다 쓰겠지. 일반 은행처럼 뭐 세금으로 쓴다던가 아니면 뭐 어디에 대출을 해준다던가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쓸 거 아니에요. 돈을 쓰고 이자를 발생시켜서 이자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에 은행 이자처럼 이자를 받는 거야. 이 국채에 대한 이자를 받아. 국채 이자를. 근데 이렇게 글씨를 개판으로 쓸 거면 굳이 이거를 힘들게 찾아갖고 연결할 필요가 없었네. 이 태블릿이거든요. 이거 지금 뭐야 왜 없어졌어? 이거 지금 기안84가 쓰는 태블릿인데 예전에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 쓰려고 근데 그림을 못 그리니까 딱히 쓸모가 없네. 뭐 어쨌든 근본이었어. 과거에는 근본이었는데 금 화폐 1달러였는데 이제 석유 화폐 1달러였는데 이제는 코인 화폐 1달러. 그러니까 이 금으로 가는 이
가치를 자기네 달러에 잡아두려고 하는 거고, 석유로 가는 요 가치를 자기네 달러로 잡아두려고 하는 거고, 코인, 그뭐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어쨌든 비트코인이랑 연계되겠죠. 코인 탈중화가 되고 코인이 보편화되면 코인이 이제 나중에 기본적으로 거래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코인으로 거래가 될 걸 보니까 코인을 잡아놔야겠다. 이 가치를 묶어두었고 자기네 화폐로 쓰게 해서 달러가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잡아놔야겠다. 이 달러 패권이 왜 중요하냐면 중국이 2강이란 말이에요. 2강. 미국이 1강이고. 그러니까 1강국이고 2강국이고 1순위, 2순위로 경제 부국이라는 소리예요. 뭐 군사력으로도 그렇고. 근데 중국이 시도한 게 뭐냐면 미국이 기존에 이제 석유 화폐 요거로 갖고 있었으니까 중국이 계속 이제 중동에 대해 딜을 한 거야. 야, 중동 너네 위안화로 거래. 너네 석유 우리가 사줄게. 우리 인구 많잖아. 인구 많으니까 석유 많이 필요해. 우리가 사줄 건데 너네 그거 위안화로 거래. 달러 말고. 요걸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정책 중에 1대1로 1대1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뭐 저기 뭐야 유럽이랑 뭐 이쪽 아프리카 뭐 이쪽으로 쭉 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연결해 갖고 유라시아 대륙 뭐 하여간 그쪽으로 다 연결을 해서 실크로드를 장악해 갖고 실크로드 그 무역에서 화폐를 자기네 걸로 위안화로 쓰려는 거야. 중국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의 그 강달러, 미국이 달러로 패권을 잡고 있다는 걸 아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찬탈을 해서 2위에서 1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달러에 대한 걸로 하지 뭐 모든 거에 대한 가치는 모두가 다 같이 쓰는 게 중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한글이 뭐 쉽다고 하잖아요. 한글 뭐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쉽게 창조를 해서 뭐 지금 뭐 어디야 어디 뭐 인도나 어디 뭐 국가를 이런 어떤 국가들은 한글을 쓰고 있다잖아요. 쉽게 배울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전파를 해서 한글을 쉽게 가르치고 있고 또 비교적 쉬우니까 언어가 없는 부족이나 국가에게 한글을 전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전 세계 공용어가 영어고 영어냐 중국어냐 막 얘기가 많잖아요. 물론 영어지만 전 세계 공용어는 영어지만 지금 이제 중국의 인구도 많고 또 중국이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으니까 중국어를 좀 하면은 그 다음으로 또 먹고 살 수 있겠다.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다 같이 쓰는 거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케이팝 문화에서 뭐 미국의 빌보드를 뭐 흔들었다. 뭐 K 게임이 중국을 휩쓸었다. 뭐 던파가 중국을 휩쓸었다. 저 누구야? 신 대상혁 페이커가 중국에 몇백 200억인가 뭐 몇백억을 준다 그랬는데 중국을 안 갔어. 그래서 중국은 여전히 대상혁은 신이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많은 절대 다수를 상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K컬처 뭐 K팝이 되고 K푸드가 되고 뭐 K 뭐야 저 한글 K 한글 뭐 있고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한다면 K 게임이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저
중국 같은 강대국들은 달러로 이제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지금 중요하다. 그리고 코인의 그 가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런 거죠. 결론은 우리나라도 빨리 안정을 찾아서 절대 다수에게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해내야 된다. 네, 그런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야 파이가 커지니까. 삼성이 한때 애플을 잡았으면은 주가가 애플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이게 결국에는 뭐 기업 자체의 한계도 있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한계도 있고 국가 자체가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라는 그 차이점도 있고 뭐 하여간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지? 그래서 그렇다. 달러 패권은 그런 것이다.